그 무기를 그 얼마만큼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가,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그 예민한 판단을 요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크니까. 서 박사님, 군에서 병사 개인이 갖고 있던 실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탄약 일기수 해가지고 뭐 개인당 120발이니 뭐. 저는 그거 군생활 내내 그 대대급 이하에서 근무하면서 맨날 그 비상 걸리면 개인당 휴대하는 탄약량 계산하고, 그건 못 나눠주니까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받은 것으로 만든 걸로 간주하고 탄약 카드 대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 개인이 가져야 되는 탄약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무기를 어느 정도, 어느 수량으로 보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어떤 전투를 할 것인가 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장비, 무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어른 숫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차를 한 대씩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를 한두 대를 서로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집안의 경제 사정과 무엇을 하느냐, 가족이 전국 뿔뿔이 흩어져서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각자 필요할 것이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중히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지지 않고 무기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낭패를 보는 수가 많죠. 당연히. 그리고 무기라는 게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거 처음에 설계 잘못하고 계산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 계산 중에 이제 저희들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 박사님도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고장나서 정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리부속을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며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국민이 수천만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고 시장의 힘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의 장비에는 시장의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에는 정해진 정비창이 있고 정비 요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의 원리에서 뭐 이익을 위해서 쫓아서 더 정비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어떻게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게 온전히 군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군의 국방부 장관이나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저 밑에서 정비하는 사람이 무슨 정비 능력을 키우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앉아서 그냥 아주 단순한 일들을 해도 그만인, 뭐 이런, 그래서 정비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일로 총장으로부터 뭐 격려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중동 전쟁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작은 숫자의 전차를 이스라엘군이 현지 정비를 고장날 때마다 현지에서 바로바로 정비해 가면서 싸워가지고 전장을 압도했습니다. 최적이지 그게. 가장 최소한의 장비 숫자 가지고 즉시 정비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운용 가동률이 얼마나 100%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장비의 특성상 고장나기 쉽고 악조건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 장비들을 고장이 나도 즉시 현지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투력이 2배, 3배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스마트 국방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 떨어 넣어서 산더미처럼 무기 사다 놓고 그냥 거기서 잘 돌아가는 거 몇 개 골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시누쿠 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CH-47 CH-47 양쪽에서 헬기가 돌아오고 굉장히 크고 이렇게 명품. 거기 과거에 이렇게 한강에서 무슨 성수대교인가요? 그 위에 그 성수대교 표시되는 이제 위에 불꽃 같은 거, 그 올림픽 대교죠. 올림픽 대교 위에 성화. 네. 봉우리. 성화 그거 올리는 거를 헬기로 끄집어 올리는데, 올리는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그거 그 헬기 사람 조종사도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누쿠거든요. 시누쿠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그거 한 30여 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숫자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비의 핵심적인 C박스라고 하는 게 한동안 고장이 났습니다. C박스가 고장나면 이건 우리가 정비할 수가 없어요. 한국군이 정비가 안 되면 이거 다 미국에 있는 이 헬기 정비창에 텍사스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고장이 났다 해서 이 정비를, 왜냐하면 헬기 몇 대 되지도 않는데 한 헬기에 그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모든 헬기의 그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 다 점검에 들어가잖아요. 점검을 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C박스는 전부 헬기를 멈춰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헬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동률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현저히 떨어지겠죠. 가동률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떨어진 가동률
운항로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빨리 정비를 해와야 돼요. 네. C박스를 구매해서 교체하게 됩니다. C박스를 사다가 교체하면서 동시에 이 고장난 C박스를 정비하는데 제가 당시 기억에 정비하는데 7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야, 그러면 700일이면 지휘관이 지휘관이 바뀌어요. 2년 이상을 그냥 멈춰두고 있었구나. 그냥 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당시 사령관님이 저한테 그 보고를 봤더니만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시면서 야 혹시 아프더라도 미국으로 후송 가서는 안 되겠다. 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겠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은 그렇게 된 원인은 그거 정비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C박스가 고장난 지 2년이 걸려서 이렇게 됐나고 낱낱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미국에 보내려고 그러면 C박스라는 이 장비를 포장해야 되더라고요. 네. 포장지를 이게 한 2억짜리 정도 되는데 포장하는 게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포장을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포장을 사러 미국에 이제 FMS 오파를 열어서 포장을 구매하는 거예요. 포장재를 구매해서 구매하는데 이게 6개월 걸렸어, 6개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본질적으로는 미국에 이제 이 정비를 하러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라크전을 수행하던 미군이 자기들 헬기 정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이 고장난 C박스 정비는 계속 뒤로 미룬 겁니다. 뒤로 밀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항의 문서도 보내고 뭐 이렇게 미 대사관에도 얘기하고 뭐 한국 대사관에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통로를 얘기해서 얘기했는데도 2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